스타학개론 안지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스타학개론인데 오늘은 슬픈 소식과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배우 김수미 씨 이야기인데 지난 10월 25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김수미 씨는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으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20대 후반임에도 60대 노역을 소화를 했고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나이 순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거꾸로 살았다. 겨우 29에 일용어머니 역할을 했으니 제대로 된 청춘을 못 느끼고 살아서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수미 씨는 1986년 MBC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도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영화 가문의 영광과 맨발의 기봉이 등에 출연하면서 본인의 독특하고 또 탄탄한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도 영화, 뮤지컬, 예능 등 전방위로 활동을 해왔는데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고 주변을 잘 챙겼기 때문에 김수미 씨의 병색을 느끼는 주변 동료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실 김수미 씨는 남다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 너를 보면 살고 싶다 이후에 정말 다양한 에세이와 반찬 만드는 법을 담은 책들을 계속 출간해 왔는데 15권 이상 집필한 어엿한 작가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2003년에 출간했던 이 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봄, 나는 중이 되고 싶었다. 이 작품에는 김수미 씨의 우여곡절 많은 삶과 이를 대하는 그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삭발을 하게 됐던 김수미 씨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챙기고 사람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워낙 그래서 사람들 걷어먹이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김수미 씨가 만드는 반찬 한번 먹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간담회 같은 데 가면은 김수미 씨가 꼭 식사했냐를 물어보셨고 본인이 만든 반찬에다가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선 기자들한테도 주소 적어놔라. 그럼 내가 반찬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수미 씨를 떠나보내면서 딸이자 며느리 그리고 친정어머니자 시어머니로서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며느리인 배우 서유림 씨와의 각별한 고부 사이가 재조명받고 있는데 발인 날 서유림 씨는 엄마라고 김수미 씨를 외치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다수의 방송에서 서로 엄마, 딸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6월 방송된 아빠하고 나에서 서유림 씨는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지낸다. 이전 작품에서 만나 엄마와 딸로 지내던 사이였다면서 술도 편하게 마시고 제가 전 남자친구 얘기도 했을 정도다. 친구도 같고 취향도 너무 잘 맞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서유림 씨는 김수미 씨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와 2019년 결혼했고 슬아에 딸을 두고 있기도 한데 김수미 씨는 후배 배우이자 며느리인 서유림 씨를 정말 각별히 아꼈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명의의 집을 아들도 아닌 며느리인 서유림 씨의 명의로 바꿔주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수미 씨는 지난해 1월 방송된 아침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셨다. 즉 본인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2020년 아들인 정 이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는데 이때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였죠. 김수미 씨는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을 때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의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가 5천만 원밖에 못 받지 않냐.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정말 이혼하면 남인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며느리일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내리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시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김수미 씨가 얘기를 하곤 했는데 남편과 싸운 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방에 꽃꽂이를 해놓고 수미야 오늘도 힘들었지 미안하다라면서 카드를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의 허물을 오히려 어머니가 덮어주면서 며느리를 극진히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김수미 씨의 시어머니는 남편 때문, 즉 자신의 아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김수미 씨를 보면서 이혼이나 재혼을 먼저 권했을 만큼 그를 아꼈다고 하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게 김수미 씨의 전언이었습니다. 근데 김수미 씨는 이런 시어머니를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이었는데 김수미 씨의 운전기사가 몰던 이 B사의 자동차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어머니가 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는 김수미 씨가 출연하는 연극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B사에게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소송까지 걸었는데 결국 김수미 씨는 패소를 했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김수미 씨가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아침에 시어머니가 식사하시고 친구 만나러 간다 하셨다. 그때 내가 연극했는데 포스터를 달라고 하셨다. 전화 벨소리가 어머니 가시고 10분도 안 돼 띠링띠링 울리는데 그 전화 벨소리가 무서웠다. 내가 받았더니 경찰입니다. 여기 주유소입니다 하더라. 그런데 경찰이 전화할 정도면 심각한 거다. 정말 슬리퍼 한 짝만 신고 뛰어나갔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김수미 씨에 따르면 당시 경력이 된 25년차 운전기사였는데 한 번도 딱지를 뗀 적이 없었던 베테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후진하면서 갑자기 굉음 그 소리가 나면서 차가 어머니 쪽으로 날아갔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3년간 내 인생은 최악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왜 차에서 내렸을까? 내가 포스터를 드리지 말걸. 왜 우리 기사는 어머니를 탓이라 그러지 뒤로 갔을까? 이 생각뿐이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촬영이 있었다면 내 차를 어머니 안 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자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수미 씨는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등 지옥 같은 3년을 보냈는데 그때 그 심정으로 쓴 책이 바로 말씀드렸던 그의 봄 나는 중이 되고 싶었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시간 결국은 김수미 씨가 또다시 가족 안에서 사람 속에서 그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며느리이자 시어머니였던 김수미 씨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딸이자 친정어머니로서의 김수미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김수미 씨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서 딸에게 했던 맹세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젊은 시절 김수미 씨는 입덧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해준 겉절이 한 입만 먹으면 멈출 것 같았는데 친정엄마는 김수미 씨가 18살 되던 해에 일찌감치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너무 원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는 딸을 낳고 그 딸이 6살이 됐을 때 자는 아이 옆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먼 훗날 애를 가져서 입덧을 할 때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이 너무 먹고 싶을 때 항상 지키고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김수미 씨는 요즘 우리 딸이 친정에 오면 국수 좀 해줘, 굴비 좀 바싹 구워줘라고 하는데 딸이 배 터지게 먹고 친정 소파에 늘어져서 자면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운다. 수미야 잘 참았다. 행복이 봐도 이거다라면서 너무 기뻐서 운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딸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수미 씨는 딸을 바라보는 그 절절한 친정엄마의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김수미 씨, 정작 본인이 딸로서는 친정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방송된 나를 불러줘라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김수미 씨는 자신의 유서로 노래를 만드는 것을 부탁을 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장례식장은 파티까지는 아니어도 웃으면서 작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 장례식에서 내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면서 이 유서곡 제작을 의뢰했다는 거죠. 그때 유서곡이 바로 나팔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팔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수미 씨가 유독 나팔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만든 이 회사 이름도 나팔꽃 F&B입니다. 근데 왜 나팔꽃이냐?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난 우럼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굿바이. 꽃피는 봄도 70번 넘게 봤고 한방눈도 70번이나 봤죠. 굿바이 굿바이. 혹여나 누군가가 내 잔디 이불 위에 나팔꽃씨를 뿌려주신다면 가을엔 살포시 눈을 떠 보랏빛 나팔꽃을 볼게요. 잘 놀다가요. 굿바이 굿바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김수미 씨는 평생 이 나팔꽃을 가꿨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팔꽃에 투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김수미 씨는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애지중지 나팔꽃을 피워 늘 엄마 주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팔꽃이 피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나팔꽃에 물을 줄 때마다 엄마 하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꽃이 피지 않던 이 한겨울에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무작정 괌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어느 겨울 눈이 펑펑 오는 날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무작정 항공권을 사서 괌에 갔다.
괌에서 피는 나팔꽃은 서양식이라 조금 달랐지만 그곳에 엎드려서 엄마를 부르고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수미 씨 75세의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대중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김수미 씨는 나팔꽃을 유독 사랑했던 그 엄마를 직접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덤가에도 누군가가 나팔꽃을 뿌려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아마 김수미 씨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오가다 나팔꽃을 볼 때마다 김수미 씨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얻었던 그 순간을 떠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